자, 뭐냐면 97회 4-5 그다음에 98회 4-1 그다음에 101회 6 102회 4-8 그다음에 104회 5 이렇게. 그리고 별표. 여러분들 이거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우리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한 사람들한테 위험이 실제로 닥쳤을 때 알려줘야 될까요? 위험이 감지가는 미리 알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후자예요. 후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알죠? 회계는 미리 말씀드리면 뭔가 위험이 닥친가. 우리 회사가 소송에 걸렸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소송에 걸렸는데 그 김앤장 뭔지 아시죠? 김앤장. 김앤장한테 저희 어떻게 될까요? 소송해서 지읒될 것 같아. 지읒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대. 이거 큰일 났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송에서 질 것 같다고 했지 실제 소송이 진 건 아니잖아요. 알죠? 그럼 실제로 회계에서는 소송에 내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가지고 실제로 졌대. 그럼 소송 비용 나갈 거 아니야 이제 돈. 그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왜?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 맞죠? 아무리 봐도 김앤장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 소송에 걸렸고 그렇게 될 때 미리 비용 잡아요. 미리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 지읒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주들이 뺄까? 아니면 소송 할 때까지 기다려볼까? 이걸 판단해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위험을 조기에 경고해요. 그래서 비용을 미리미리 잡아놔요. 이걸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승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해보죠. 자, 대손입니다, 대손. 자, 대손이 뭐냐면, 자, 대자는요, 빌려줄 대자 씁니다. 빌려줄 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려줬다라는 건 채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손자는 뭐냐면, 손실, 손해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띄어먹혔다라는 뜻, 띄어먹혔다. 그렇죠? 채권 띄어먹혔다를 우리가 회계에서 대손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죠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이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대손 못 받았으니까 비용 처리해야지. 손실이잖아요. 맞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회계는 실제로 떼어 먹혔을 때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떼어 먹힐 것 같으면 주스를 알려줘야 되거든. 저희 떼어 먹힐 것 같아 지읒됐어요. 미리 보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승진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 자, 우리 회사가 여기 2024년 12월 1일 날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대요. 팔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답니다. 즉 외상매출금이란 채권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들. 예. 그럼 이제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인 거죠. 지금 얘가 주인공이니까 예, 여기 채권 맞죠? 채권.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발생했으니까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상품 매출 발생했다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외워주실 게 회계는 무조건 12월 31일 되잖아요. 12월 30일에 뭐 해줘야 돼요? 주주한테 보고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몇 퍼센트를 띄어먹힐 것 같은지 추정 반드시 해야 돼요. 몇 퍼센트를 띄어먹힐 것 같은지. 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 알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보고하시면, 여러분,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띄어 먹혔을 때 비용하면 돼. 알죠? 근데 우리는 투자자한테 투자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정보 안 알려줄 거예요?
표정이 알려주기 싫은데 하시면 안 되고 싫은데 하시면 안 돼. 알죠? 돈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 날마다 못 받을 같은 금액을 추정을 해요. 예상을.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죽여버릴게요. 대표자를 죽였어. 죽였어. 하지 마시고 사망. 대표자가 사망했으면 무섭잖아요. 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꼭 외워주실 게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못 받을 걸 예상을 해, 금액을. 대손을 예상합니다. 예상하는데 보니까 자, 12월 31일 날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했대요. 접해봤더니 대표자가 죽었대요. 됐죠? 대표 사망했대. 예. 사망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중에 10%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10%? 그럼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10만 원이 있는데 이 중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 회수가 실제로 안 된 게 아니에요.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대요. 알죠? 그러니까 대손을 예상한 거예요. 12월 31일 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보여줘요. 주주들한테. 자, 화면 보시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여기에요. 예. 얘입니다. 이 매출채권이 뭔지 아시죠? 우리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사가 이제 12월 30일 된 거예요. 보니까 754억의 매출채권이 있는 거예요. 올해 어느 말에.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25억은 띄어먹힐 것 같은 거. 25억은. 응? 25억은 띄어먹 754억의 매출채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중에서 25억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뜻이에요. 매출 채권. 우리 회사가요, 754억의 매출 채권이 올해 연도 말에 있는데, 이 중에서 25억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서요, 나머지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요. 됐죠? 그러면 이 대손충당이, 이 대손충당은 해당 채권을 빼는 놈이에요. 해당 채권이 기말에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채권을 직접 빼버리면 주주들한테 이게 실제로 채권이 이 정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채권 중에서 이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서 회수할 게 이 정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까요. 감가상각무계획처럼. 됐죠?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의 차감계정이라고. 채권의 차감계정. 그럼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태생이 어딜까요? 위치가 차변, 대변. 대변입니다, 대변. 태생. 물론 마이너스지만, 그렇죠? 우리가 분계할 때는 무조건 플러스 분계 끊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채권, 자산을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 대변 태생인 거예요. 아예 오케이? 근데 재무제표에 보여줄 때만 같은 쪽에 위치시키는 거고. 되셨어요, 여러분들? 마치 감가상각 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승질 나는 거지, 회계할 때. 근데 이런 애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없나? 없네. 아, 여기도 있죠,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장기성 매출채권이라고 있잖아요. 계정 과목, 뭐 듣고 버리세요. 그러니까 회사 매출채권 장기가 있나 봐요. 장기성이면 여러분 떼이랑이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대손순환이 엄청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 우리 회사가요, 장기성 매출채권이 33억 있는데 다 떼일 것 같네요. 이렇게. 그냥 빵!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요거. 33억 있는데 33억 다 떼어 먹힐 것 같아요. 라고 적은 거예요. 알죠? 그래야 좀 유용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채권이 0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알죠?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거예요.
알죠? 받아들여 주실게. 우리 지금 이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재무제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지금 사례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례로 따지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2024년 12월 31일에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외상매출금 100만 원 있잖아요. 네? 100만 원.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가 아까 봤던 것 같이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아이오킹?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당연히 대변태생이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분계로 따지면. 분계는 무조건 플러스 끊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거 무시하시고, 요거는 인정하지 않음. 그래서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인정 안 함. 인정 안 해요. 직접 상가법은 듣고 버려. 직접 상가법은 뭐냐면,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잡는 거예요. 실제 못 받았을 때 안 돼, 이거. 회계는 절대. 투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돼. 미리 알려줘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미리 비용 잡아요. 미리. 비용 계정 무시하세요. 지금 비용 계정 과목까지 생각하시면 머리 터져.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10만 원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못 받았으니까 미리 비용 잡는 거예요. 여기 비용. 이 비용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 대리 원칙이다라고 있죠. 뭐예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될 때 인식이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채권이 있다라는 건 수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관련 수익이 있는데 관련 비용도 같은 날짜, 2024년도에 잡혀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회계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지만 미리 비용 인식하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금 날 되게 덥잖아요. 날 더운데 우리 가뭄 있잖아요. 댐에 물 왜 받아나요? 댐에 물, 댐에 물 왜 받아놓음? 가뭄에 대비하려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물을 미리 채워두는 거야.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미리 채워두는 거야. 10만 원어치 물을. 10만 톤의 물을 미리 채워둬. 맞죠? 사와서라고 생각해. 사와서. 물을 사와서. 좀 그렇지만 이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채워둔다, 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오키? 네. 자, 저 여기 사례 요거 하고 쉴게요. 보시죠. 실제 대손이 요런 논리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2025년이 됐어요. 자, 2025년도 1월 13일에 보니까 실제 여기 있네요. 실제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3만 원을 못 받았대요. 그럼 못 받았다라는 건 얘는 실제로 대손이 예상되는 게 아니죠. 이거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실제로 못 받았다를 우리가 대손의 확정 또는 대손의 발생이다라고 합니다. 했죠? 근데 이럴 줄 알고 얼마는 미리 비용 잡았어요. 이럴 줄 알고 10만 원은 미리 비용 잡아놨잖아요. 맞죠? 미리 비용 잡아놨으니까 13만 원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 10만 원은 이중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지 마세요. 이거 인정 안 하니까. 알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채권은 언제 감소하냐면 일반적으로 회수하면 감소하죠. 근데 언제도 감소하냐면 띄어 먹혀도 감소해요. 띄어 먹혀도.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한테 받을 돈이 100만 원 있어요. 친구한테 100만 원 받았대. 그 채권은 감소하는 거지만 만약에 친구 죽이면 안 되는데 채권을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가 저기 이민 간 거예요. 저기 어디냐 뭐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로. 그래도 채권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띄어 먹혔어. 예를 들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사망했다고 하면 안 될까?
그렇죠. 감옥 갔으면. 근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 선생님, 전 감옥 가서 저도 죄를 저질러가지고 같은 깜빵에 넣어달라고 한다 때릴 거예요. 재미없어? 그래서 이건 재미없구나. 알죠? 그래서 채권은 대손대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이제서야 까는 거예요. 13만 원. 오케이. 예. 근데 나 이럴 줄 알고 이미 10만 원 미리 비용 잡아놨거든. 맞죠? 그러니까 10만 원 또 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럴 줄 알고 나 가뭄이 발생한 거잖아요, 실제로. 요 12월 31일 날은 가뭄이 예상돼가지고 한 10만 톤의 물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10만 톤의 물을 먼저 채워둔 거예요.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뭄이 실제 발생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3만 톤의 물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고 있던 10만 톤의 물 방류하고 남은 3만 톤을 새로 사와가지고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때문에 이미 채워둔 물인 거예요. 맞죠? 얘를 방류하는 거니까 대손 충당 까면 되겠죠. 10마리 깐 거예요. 그리고도 물이 부족하잖아. 그럼 3만 원은 사와서 채워야지. 사와서 방류해야지. 그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원래 FM대로 하면 실제로 내가 10만 원은 미리 비용했잖아요. 미리 비용했으니까 10만 원 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3만 원은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걔는 비용해야지.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아. 뭐냐면 잘 보세요. 둘 다 뭐냐면 아까 직접 상각법 보세요. 직접 상각법은 못 받았을 때 한 방에 비용 잡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이때 13만 원의 비용 한 방에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손 충당금 설정법은 미리 비용 10만 원 했죠. 2024년 12월 31일 날. 그리고 못 받았을 때 10만 원은 미리 비용했으니까 나머지 3만 원 예상치 못하게 손실 본 것만 비용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둘 다 비용은 합쳐버리면 실제 못 받은 13만 원 비용이 돼요. 맞죠? 하지만 회계 입장에서 왼쪽은 거지 같은 거예요. 왜? 관련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거든. 요거는. 왜냐면 관련 수익, 채권은 2024년도에 있다라는 건 수익은 2024년도에 잡힌 거예요. 근데 관련된 비용은 2025년에 잡힌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회계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맞지 않아. 그래서 비용을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 거지 같은 논리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 그냥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미리 채워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 아셨죠? 이 정도만. 자, 쉬셨다가요. 9시 15분 있죠? 9시 1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좀만 하고 바로 실기 들어갈게요. 아, 맞다. 숙제 검사.